네, 안녕하세요. 수학교육론을 방문각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학교육론 이제 2018학년도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논수령이 또 수학교육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기입형, 서술형, 논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입형은 수학교육론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기입형의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그 용어를 서술하는 측면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2016학년도에서는 수학화하고 수학적 모델링 관련 있는 이론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서는 분석법과 종합법 역시 두 가지가 관련 있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학년도 수학교육론 기입형에서는 그 관련 있는 두 가지 이론과 이제 그 서술해야 되는, 작성해야 되는 그 용어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용어와 매치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기입형 작성 방법의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입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서술형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보면 첫 번째로 두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계하여 서술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로 예를 들면 국소적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하나의 문제에 두 가지 이론이 나오는 문제로서 그 국소적 조직화에 대해서의 이제 서술하는 방법이 서술하는 것이 한 2점,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2점 해서 딱 4점으로 출제되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의 의미, 그리고 본문에선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의 의미와 또 어떻게 적용됐는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의의를 적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4점을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한 가지 이론에서 두 가지를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에 따르면 이제 학습 내용과 수업 내용과 그리고 수업 장면에서 각각 하나씩 쓸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단 한 번만 출제가 됐지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유의사항이 제시가 되었는가, 즉 유한소수를 순한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유의사항이 제시가 됐는데 왜 그렇게 제시가 됐는가. 특별히 이번에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2015 개정에서는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제한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다루지 않는다,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제한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유의사항들이 제시가 되었는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유의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유의사항이 제시가 되었는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서술형은 논수령과 달리 정확하게 개념에 해당하는 이론을 적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할 경우 기입형과 서술형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 원리가 무엇이냐, 개념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 정확하게 의미를 서술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거를 연결하여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서술할 수만 있다면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논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논수령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맨 윗부분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2016학년도에서는 정당화 지도 방법이었고요. 2017학년도에서는 함수 지도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 문제를 본다면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을 천천히 훑어보셔야 되는데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몸통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 방법이 무엇이냐. 나머지는 이제 좀 살로서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2016학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도가 바로 귀납적인 지도,
그 다음 연역적인 지도 방법이었어요. 그게 몸통이었고 나머지 이제 반일레의 제3수준, 제4수준에 대해서의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곁다리 짚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7학년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크라벤담의 함수 지도, 즉 질적 접근에서 양적 접근으로 나아가는 함수 지도가 몸통이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죠. 그리고 곁다리로 붙는 것이 반성, 그리고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포함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격가지로 붙는 것인데, 즉 논수령에서는 분명히 가장 핵심적인 지도 방법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1순위로 해야 되고요.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대략적인 개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서론에는 무엇을 적어야 됐고 본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며 결론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그거를 개략적으로 서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논술을 바로 작성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빈칸에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서론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문제점은 그냥 아무 문제점이나 갖다 적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론에선 분명히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론과 관계하여 서론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본론에서 이러한 지도 방법이 제시되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6학년도의 예를 들면 본론에서 중요한 지도 방법이 귀납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연역적인 추론 방법으로 해라. 그게 중요한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제 나와 같은 방법만, 즉 연역적인 방법만으로 지도했을 때 문제점으로는, 즉 귀납 추론을 지도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귀납 추론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학적 지식의 발견이죠. 즉 수학적 지식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해주면 돼요. 즉 가와 같은 방법을 지도하지 않을 경우 수학적 지식의 발견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가야 돼요. 즉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은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증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문제점으로 다 해당할 수 있겠지만 본론에서는 귀납 추론을 하고 연역 추론을 하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귀납적 추론 발견 과정에서의 문제점, 즉 이게 없을 경우에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즉 서론에서의 문제점은 항상 본론에서의 학습 지도 방법과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법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문제점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론 부분은 어느 정도 개요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론에서는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 주제와 그리고 격가지에 해당하는 주변 지식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중심으로 이 주변 지식을 이제 접붙임할 수 있는 그런 지도 방법을 서술하시면 돼요. 2017학년도의 논수령을 예로 들면 크라벤담의 질적 접근을 먼저 하고 양적 접근을 하는 측면이 핵심 몸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관련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각각 제시하고 반성의 과정 반드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질적 접근하고 양적 접근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 부분을 가면 결론 부분은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서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사항과 관련된 부분 제시하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특별한 예의가 없다 하더라도 본론에서의 지도 방법을 요약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서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사항과 그리고 본론에서의 지도 방법을 요약한다면 결론 부분은 훌륭하게 또 서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교론 논수령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출 것이라고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 2014학년도에 10점짜리 문제에서는 서술형을 여러 가지 이제 붙여서 서술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논수령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런 형식은 이제 2015학년도에서는 논수령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수교론에서 16, 17학년도의 논수령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세팅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18학년도에서도 만약 논수령이 수교론에서 출제가 된다면 매우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서론에서의 문제점을 서술할 때는 본론의 내용을 항상 연관 짓는 거 기억하시고, 본론에서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나머지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주변 이론들을 확실하게 서술하시고, 결론에서는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본론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서술을 하신다면 논술형 점수를 충분히 이제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주제를 서술하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습관을 항상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학교육론 점수를 많이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